남성과자는 결혼을 한 이유 중에 맞벌이 부부로 지냈어요. 남편은 스포츠 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골프, 스키 용품, 그리고 레저 용품을 판매하는 남편의 가게가 꽤 잘 되면서 강남에 새로운 지점을 하나 더 더할 생각에 흥분하고 있었고,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력이 10년 이상 됐어요. 잘 나가는 대치동 1타 강사까지 못 따라가도 적어도 동네에서는 나름 입소문도 좋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신뢰가 상당히 깊었죠. 그러던 몇 달 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제일 최근 통화 목록에 작은 딸지라고 적힌 분이 계셔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엄마가 평소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정말 많이 신경 썼거든요. 단백질이 간 재생에 좋다고 해서 이 세상 두부 요리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속이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해서 봄에는 주말마다 아주들에 가서 사는 편이었고요. 쑥에다가 쑥 버무리, 쑥차, 쑥떡, 쑥으로 만든 국이나 전까지도 해 먹었어요.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는 걸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고 하니 내가 뭘 놓쳤는지 자책하며 들렸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서 운전조차 못했던 나는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따님 되세요, 어머니.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아요. 이야기했더니 아셨어요. 원래 간이 안 좋으시다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 당장 위험한 건 아니고 다행히 수치는 조금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식을 받는 거 바꾸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 중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제게 엄마에 대해 이것저것 모르셨다고 하면서 차트를 보니까 꾸준히 검진도 받으시고 관리도 잘해 오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요즘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네요. 어머니가 최근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가요?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하셨네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주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당연히 밤에 잠을 설치지 못하는 것은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요. 잠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쁘게 바뀔 때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원래 간염 환자이시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심하셔야 했지만 급격한 스트레스와 불면이 간 건강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최근 1년 동안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군요. 겹쳐 지낼 때 작년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때 어머니는 참으로 힘을 주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친구분은 어머니가 사실을 모르는 사이를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뺏어가고 배신을 했고 집안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했어요. 그로 인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더욱 두려워하셨어요. 어머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실까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혹시 어머니도 떠나신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파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딸 어머니가 미안해요. 병실에서 어머니를 향해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파하지 않으려 해도 이상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렇게나도 버텨주고 계시다니. 주어서 다행이야. 그것을 알아서 너무 어려운 경험들을 연일 겪고 나니 사람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뭔가를 배웠어요. 그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걸러지는 것이 좋을 때 다 좋아요.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
누구와도 모두 다 좋아해요. 나의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두 몰려들어요. 하지만 어렵게 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렵게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제야 알 수 있게 돼 사람을 걸러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배어난 것 같아요. 엄마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했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처음 문장을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생전 아버지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제법 알찬 중소기업을 경영하셨고 큰 계약들을 여러 개 따내고 회사를 발전시키시던 중이었습니다. 장 마무리 후 식구들을 챙겨주는 것까지 모두 형부가 일일이 살펴보고 도와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돌아와서 아빠가 없는 집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큰 사건에서 형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장례식 집에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는 엄마를 챙기고 내내 울기만 했는데 겨우 정신이 들어서 병원과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자판기 커피를 사들고 마시고 있었을 때 남편이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이면서 제 곁으로 왔어요. 좀 괜찮아요? 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더 이상할까요? 여보, 근데 그러면 장인어른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떻게 될 거지? 아빠가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지만요. 구조적인 건요. 그래서 자금을 대주시기로 했죠. 저희가 지금 이런 이슈에서 벗어날 텐데요. 남편이 큰돈을 놓치는 게 아쉽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순간에 나는 사람이 웃으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 웃는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부모님 어느 쪽도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 앞에서 돈 얘기를 먼저 하는 걸 보니 자신의 돈 걱정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분이 말이 막히는 게 당연했죠. 아버지 앞에서 이제 당신이 돈 걱정을 하는 게 뭡니까? 아니, 돈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정말 안양심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부터 할 수 있어? 아니야, 내 의도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 나도 장님처럼 24시간씩 울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한 거야?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다음 날부터 돈을 생각해야 하는 건가? 아니야. 너 지금 나를 너무 개차반 파름치한으로 밀어가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런 충동을 느낀 걸 미워해. 되었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해도 내가. 참 형부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부끄러워서 언니랑 형부 볼 면목이 없다.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네 형부랑 나를 비교하려는 거야? 됐어. 나도 그냥 떠오른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했을 뿐이야. 미안해. 없는 얘기로. 해 그날 이후로는 남편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바라보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본인 말대로 남편이 그렇게까지 멍청한 개차반, 파렴치 않았었는지 아빠가 돌아가자마자 태도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기 할 일은 했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친정 상황이 나날이 안 좋아졌다는데 있었죠. 엄마는 아빠의 동침과 분별을 겪으며 배신을 당하고 회사에 대한 지분도 모두 잃고 여러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빚 문제까지 졸지에 한 번에 털어놓게 되면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너희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재수 씨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사람이 지금 몰려오는 문제가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풍파가 한 번에 친정집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저희 친정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언급하면 남편은 귀찮다는 것처럼 남의 일을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야, 너희 집은 거기서 해결해야지. 나도 이제 신경 꺼 필요하면 너희 형부가 알아서. 그 집은 우리보다 여유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그러지? 나는 엄마의 딸이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게 상책이라고.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느냐? 너희 집일이라니 우리 집일이야. 당신에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결혼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선이지. 당신 집안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둬야 한다는 뜻이야. 당신이 외동인 것도 아니잖아. 언니네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일이라는 뜻이야. 말이 맨날 너희 집일기라면서 자기와 나를 구분하며 혹시 자기한테 불튈까 걱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묘한 것 같아. 남편한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함께 한 입을 먹는 것뿐인데요. 배우자에게 말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근데 제가 집 얘기를 할 때마다 도라말들은 친구보다 아니 남보다 더 매정한 거였죠.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 말 어디 한번 해봐야 됐어. 당신이랑 싸우자는 거 아니니까? 그냥 싸우자는 게인데 말을 그렇게 해 내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그냥 말을 해봐니 솔직히 장애 노리는데 면마 나 난처해줬는지 알아. 뭐 장 멸리만 믿고 그런데 지금 이거 봐. 나만 완전 허풍쟁이 된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알아. 사람이 많이 허풍 떨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또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니? 당신 말이 그렇다면 뭔데 그 말이야? 나는 그냥 그렇다고 말했어. 나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얘기해놓고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 그런 하나마나 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너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쉽게 말하는 건 아니야. 이게 뭐야?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줄 알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말을 안 하게 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은 제가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온갖 짜증을 토로해요. 아버지가 대적하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에게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사업이 순조롭지만 기세가 꺾일 때 일들이 안 되는 것 등을 불평하며 자신의 일을 굴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끈끈해하는 사람도 이제 나는 그저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친정언니와 형부가 한 번 더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냥 나와버렸지 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서방의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이유로 내가 연희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형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처제, 잠깐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사정을 들은 분이 남편에게 본인의 친한 지인을 소개해줬고 남편은 형부와 그 지인이라는 분 덕분에 강남에 새 지점을 낼 수 있게 됐어요. 형님 진짜 다 형님 덕분입니다. 덕분으로 작은 문제도 해결되고 지점도 내고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대박 난리 났구만. 예, 맞습니다. 이제 대박이야. 나야죠. 미리 잘 마무리가 되고 나자. 이후 남편은 저희 식구에 대해 표정이 확 변하더라. 생전 그러는 법이 없었는데 먼저 언니 집에 가자고 하자 형부에게 형님의 방문했을 때 참 깍듯이 했어요.
남편이 강남에 새로 차린 스포츠 용품 가게는 기존 가게보다 매출이 월등히 높았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남편의 기운은 더 넘쳐갔어요. 아, 요새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앉아도 기분이 막 나는 거 있지? 다행이네. 요새 당신의 얼굴이 밝아 보여요. 아, 당연하지. 엊그제 연예인 누구더라요? 앞에서 드라마에 나온 그 남자애가 와서 골프대회에서 3천만 원을 한 번에 건넸어. 역시 강남이야. 강남은 돈이 천천히 굴러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내가 아주 위치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야겠어요. 남편의 일이 점점 더 잘 되니까요. 잘 이루어지며 어느새 조금씩 형부를 만나러 가는 일도 줄어들고 마치 도와줘야 할 때가 온 듯한 마음으로 굴더니 사람은 어째서 그렇게 간사하고 투명할까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손바닥 뒤집듯이 보이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이제 어떻게 우리 집을 가볍게 여길 원조가 될지 생각하여 엄마가 함께했던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오늘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지금은 병원에 있어? 왜 쓰러지셨는지 물었더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 내가 경 써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고 다행히 이곳 킬로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온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병원비는 보험으로 절약되겠지만 자기 부담금도 꽤 들 것 같죠? 그러면 보험으로 다 안 된다는 거지요. 아, 돈 또 깨지게 생겼네.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돈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쌓여왔던 열이 확 솟구쳤습니다. 또 돈. 그놈의 돈을 당신은 현재 순간에도 돈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 또 돈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돈 걱정 안 하게 생겼다 몇백이 나올지, 몇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뭘 걱정해.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주셨다는데 한 번 와 보러 생각도 안 들어? 당신은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괜찮으신지 내가 안 물었어. 못 들었어. 그건 길가에 있는 개를 붙잡고 얘기해도 묻겠을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왜 맨날 나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러지 마.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나쁘냐? 사람을 이상한 놈으로 만들면 안 돼. 너 진짜 안 좋은 버릇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만 피해자인 척 걸고 남자만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왜 불평을 하는지 알겠네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 때 우리 집에서 받은 도움이 얼마였고 형부가 도와준 양은 얼마나 됐지? 당신이 형부에게 요즘 연락이 하나도 없다며 그러자 남편은 피를 빼더라고 말했어. 어이없어. 너 형님, 내 가게 소식이 안 들렸어. 거기서는 요새 임대로 내주기도 해대. 하지만 내가 전화해서 뭐 어쩌라고? 돈이 필요할 때만 좀 친하게 지내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거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참 당당하다. 너무 이상한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내가 다 할 말이 없어. 말만 잘 하는구만. 뭐 나쁜 놈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남자에게 말야 사회나 신경 쓸 게 아니지. 맨날 장모님 애를 쓰는 게. 가이요. 별 쓸모 없는 데를 돌아다니고 병원을 따라다니니까 사업이 그렇게 꼬이는 건 나인 줄 알아.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붙어있나 물어봐봐. 내 말이 틀렸니?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알지도 못한 채로 말하면서 남을 항상 학교 교사를 뺀다.
어려운 언니를 대신해서 학원에서 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휴일이면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도 쐬고 해야 건강에 좋다며 엄마를 모시고 시골도 다니곤 했죠. 딸들만큼이나 지극히 정성으로 엄마를 대해주는 형벌을 보면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그동안 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봐요. 멍청한 집구석이라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떨렸답니다. 이러한 돈돈거리는 남자에게요.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병실에 앉아있는 언니 부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언니, 형부 병원비 낼 생각 꿈들 꾸지 마세요. 제가 다 낼 거예요. 그러자 언니가 잘아요. 왜 그래? 병원비 꽤 많이 나올 텐데 라며 의아해했지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다 낼 테니까 언니 절대 신경도 쓰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를 두고 엄마 병원비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확실히 말해야겠다 싶어 저는 곧바로 남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옆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내려서 가게 쪽으로 갔지만 남편이 가게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돈 그래? 이번 달에 200밖에 못 넣었어. 다음 달에는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 집안 모두 50만 원씩만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200은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졌어요. 아니야. 엄마,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장모가 쓰러졌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왔어. 아니야, 나 안 가도 됐어. 내가 굳이 남의 집에 무슨 일로 챙겨야 하나 싶었어.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을 남의 집이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며 이런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엄마, 우리 형님 남편 있잖아. 그 사람은 장모가 대단한 상속을 줄 아는 사람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 줄 아니? 멍청하게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겠지. 하여간 오직 란한 것뿐이야. 넓고 두루 갔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멍청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황인가요? 자리를 지키며 발을 뻗어야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엄마, 아들은 똑똑한 편이야. 왜 그것이 나쁜 것인가? 그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고 전화를 했고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 같아. 아닌가요? 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지만 그저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남편이 말했을 때 배신당한 충격이 컸어도 남편은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그것이 이미 드러나 버렸고 난 알고 있었지만 저 남자와 함께 계속 살면서 뭘 믿고 있었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의 어리석은 행동과 멍청한 행동에 대한 충격이 클 때 학습할 수 있을 만큼이나 더 커질 거라고요.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부족함 없이 코운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요. 이러려고 저를 키우신 게 아닌데 엄마와 아빠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언니와 형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화와 배신감과 슬픔과 분노와 복수심, 온갖 감정들이 뒷가슴을 쑥 들며 호흡을 고르던 중에 남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두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내 통장에서 다 나갈 거야. 연니한테 1원도 안 받아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놀란 채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제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더군요. 돈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방금 병원 창고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500 조금 넘을 거예요. 500이 뭐예요? 옆집의 이름이 500씩이나 되는 돈을 왜 우리 쪽에서만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 쪽이 아니라 내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내 돈이고 다 우리 돈인 거잖아요. 어디서 말장 나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당신 돈도 내 돈이고 우리 돈이죠? 아님 내 돈만 그런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말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에 500이나 되는 돈을 다 내는 게 말이 되나요? 형부는 왜 못 내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형부가 방금까지 돈이 없다며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제 와서 형부도 돈을 내나요? 됐고, 그냥 그런 줄 알아? 어차피 당신한테 일이잖아. 남 일에 신경 끄고 본인 일에 집중해야 돼. 손에 은미한 말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쏘아붙여주고 가게를 나왔어요. 여보야, 그러고 며칠 뒤 다행히 엄마는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했고요. 그리고 퇴원한 일주일 뒤에는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못지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엄마는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셨으니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진도 찍고 싶었어요. 찍고 서로 위로하며 수고했다는 말도 하며 뜻깊은 자리를 보내고 싶었죠. 시골 해봐야 저와 언니, 남편과 형부. 언니는 조하둘 정도뿐인 단출한 가족 구성원이었지만 좋은 곳에 예약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모두 같이 외식도 하고 축하도 할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케이크도 주문에 맞추고 풍선이나 꽃들도 준비하고요. 애들이 할머니 생신이라고 지들끼리 뭘 준비한 거 있지? 그래, 언니 뭐 준비했는데 엄한 보지 말라고 하도 성악일 몰래 요만큼 문투로 봤더니 지들끼리 뭔 춤을 주고 리더라고 할머니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너무 귀엽겠다 선니? 그럼 형부랑 애들이랑 시까지 호텔로 바로 오는 게 어떨까요? 거지응 근데 너 박서방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 그래도 가족 식사 자리 오기 전에 푸는 게 좋아? 괜히 엄마도 신경 쓰여 그런 거 티에 안 내도 다 티 나니까. 알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는 길에 어떻게든 분위기가 풀리겠지? 그럼 이따가 봐. 남편은 여전히 병원비 문제로 골을 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저랑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어요. 당연히 엄마가 태어난 날 얼굴 한 번 안 비춘 건 물론이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엄마들이 꽃다발이 도착해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이 외투를 걸친 채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 난 친한 형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안 가 있어서 혼자 가야 했어요. 참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저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 졸였는지 엄마가 무사해 얼마나 감사해하며 생신 준비를 했는지 옆에서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몇 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본인도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모른 척 싹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신 지금 그 병원비 500만 원 때문에 골랐다고 시위하는 거야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일 있다고 했잖아. 가게 운영 문제야 중요한 약속이니까 가봐야 된다고 화난 건 화난 거고 이건 가족 행사야. 내가 당신이랑 싸웠다고 당신? 집안일에 빠진 적이 있어. 또 왜 자꾸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데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해?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당한 건데 비즈니스적인 이유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런 걸로 인해 집안의 얼굴을 비춰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돈을 쓰고 열받아 죽겠는데 촛불을 켜고 박수를 치며 나올 일은 없어. 그냥 혼자 가라고 하는데 굳이 나가야 해? 너를 알수록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뭐 선물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남편은 10,000원 명령식을 탁탁탁 뽑아 던져놨어. 우리 수준에 맞게 준 것 같네. 그냥 귤 한 상자를 사들고 그냥 말만 남기고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남편의 등 뒤를 보며 이제야 진짜 끝을 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가 돌아가신 후 그야말로 전쟁 같은 1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었구나. 진작에 할 일을 미뤄놔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통장을 찾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돈 관리에 능한데
자기 목이나 제가 번 돈까지 모두 도맡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재정관리나 투자에 대한 지식도 없는 제가 남편이 관리하는 것이 나에겐 더 나았다고 판단해 저도 동의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중이었어요. 그러한 생활에 워낙 익숙해져서 이상한 줄도 몰랐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알게 된 거였죠. 서재를 뒤져서 통장을 찾아 내역을 보니 결혼 이후 남편이 본인 집에 매달리 20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둘이 논의해서 양쪽 집에 5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집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나 봐요. 들쑥날쑥한 자기 가게 매출만이 아닌 꼬박꼬박 들어오는 나의 월급에서 내 피 같은 돈이 시가로 흘러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새가 맞긴 몰랐다는 사실이었죠. 사실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 집에는 겨우 50만 원밖에 못 들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에 눈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러나 분통을 터뜨렸다가 미안해하는 것은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면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시원한 복수와 깔끔한 작별이 필요한 때였죠. 통장을 꺼내들며 우선은 엄마 생신에 다녀온 뒤 일정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생신에 다녀온 후 남편은 그 잘난 골프 약속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피고 있더군요. 나는 아무 일도 모른 척했지만 그렇지 않은 듯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갈까? 갑자기 그냥 어머님과 아버님도 뵙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 동안 두 분 모두에게 아무런 신경도 못 썼는데 한번 인사드려야겠어요. 엄마가 입원한 걸 알면서 퇴원 때까지 문자 한 통 없었던 시 부모가 있기에 뼈를 담아 말했다. 남편은 제 집에 갈까? 라고 하자니 왜 그러나 싶으면서도 이내 그러자고 하더군요. 끝을 내리려면 남편과 둘이 있는 때가 아니라 시 부모가 함께 있는 때에 끝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제가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혀가며 강의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번 돈에 절로 입시약 닦고 받아먹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시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좋네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글쎄, 잘해본다는 말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니까. 아, 그건 그렇고 꽤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선물 같은 거 하나 샀어야 했나 싶어. 당신이 좀 챙기지란 말인데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챙겼어요. 당신 집 수준에 딱 맞는 선물로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저를 보는 남편과 함께 시가에 들어섰어요. 너희 왔니? 오랜만이구나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셨죠?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마량을 말하는 도전의 거실 한복판으로 다가가 가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백 장짜리 종이에는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제 통장과 부부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백 장의 하얀 종이들이 우수수 흩어졌습니다.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앞구절이든 뒷구절이든 지점을 차려서 당신 부모에게 용돈을 주세요. 내 피 같은 돈이 이 집구석으로 흘러들어올리는데 이미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벙이 있는 시부모와 남편을 남긴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뒤따라와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정신이 어디 갔어? 나는 정신 나가 너도 나도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이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뭔 얘긴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진정하고 둘이서 얘기 좀 해야 해. 아니야, 이야기할 거 넣고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당신과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서 구역질 나올 것 같아. 남편은 시연에 맡기고 나오는 게 처음이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 이권에 맡아준 변호사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어.
애초에 남편의 첫 가게를 여는 것도 제 친정에서 다 해준 거였고 상 없이 시부모에게 돈을 받아 매달 용돈을 주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 그 어느 하나 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 남편이 100%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얼마 전 남편은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변호사와 함께 만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결국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10원 단위까지 처리해 주세요. 우리 집안 돈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돌려주세요. 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여보, 자기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얘기하자.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혼을 생각하진 않잖아. 맞아. 그럼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왜 쇼를 하지? 넌 그런 게 보여? 나는 한번 혼내주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이제 깨달았고 당신의 의도를 이해했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전에 없이 차가 깨지는 모습에 나는 남편이 할 말에 어버버거리곤만 했습니다.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에게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속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사실 내 위치는 요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죄책감에 휩싸였을까요? 나 자신을 설득하려던 남편은 나중에는 말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 심지까지 흐르면서 매달리는 남편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강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런 모습이 된 건지 생각하면서 약간의 한박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쓰러움이 밀려오던 찰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인 말대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제 말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10원 하나까지 싹싹 끌 것을 받아다 줬죠. 멍청이로 지냈던 지난 시간을 모두 깨끗이 청산하고 저는 이혼을 아주 깔끔히 마무리했어요. 남편에게도 하도 전화가 걸려오고 언니와 형부, 엄마에게도 말해 모두 차단시켰기 때문에 이제야 달았더니 참 웃기죠. 그렇게 속 시원히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남편은 가다 몽땅 정리하고 친구 밑으로 가 일하고 있다고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어요. 저는 엄마와 둘이 지내며 남편이 가게에 들어갔던 돈을 모두 찾아와 빚을 갚고 제 학원의 자료 운영을 중입니다. 시간 나면 산으로 들러 언니와 가족, 조카들과 놀러 다니며 편안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것 같아요. 참, 모은 풍파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되고 엄마도 건강해지시고 언니와 형부도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에는 그동안 못 누렸던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믿어요. 호구 인생을 깔끔히 청산하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발목 잡혀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무슨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